장모님께서 거지로 변장하여 미래 사위를 시험하시다.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부산, 온화하지만 여전히 활기찬 가을 오후. 거리는 노란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가며 마치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수진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넓은 대저택의 화려한 거실로 발을 들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단정히 가다듬고 우아한 롱드레스를 정리한 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곧 있을 대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28배 수지는 단순히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인 최미란의 유일한 딸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그들의 가문이 운영하는 패션 그룹은 최고급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부와 권력 속에서 자란 수지는 늘 높은 기대 속에 살아야 했고 특히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규칙을 깨기로 결심했다. 최미라는 짙은 푸른색 벨벳으로 감싼 클래식한 안락 의자에 앉아 금융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결코 온화한 엄마가 아니었다. 수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묻어났다. 미라는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수지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라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신문을 옆으로 밀어놓고 팔짱을 꼈다. 누구와? 전구현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이름은 미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딸이 거의 한 년 동안 사귀어 온 남자. 젊고 재능 있는 요리사이지만 재력이나 배경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오직 꿈과 두 손만 가진 남자. 미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럼 정말 진지하다는 거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는 탐욕스럽지도 않고 계산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단순히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미라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이 조롱인지 아니면 순진한 말에 어이없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 확신할 수 있겠어. 가난한 남자가 너를 사랑하면서 내 돈에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고. 네, 저는 믿어요. 그는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화려한 도시에 반짝이는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설득될 사람이 아니었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난 네가 실수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는 돌아서서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결혼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니? 기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남자가 과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수지는 주먹을 꼭 쥐며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현 씨는 부자가 아니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의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할 순 없어요.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넌 아직 너무 젊고 세상을 몰라. 가난한 남자가 처음엔 돈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네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보게 되면 결국 열등감을 느끼고 탐욕이 생길 거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만약 어머니가 우현 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미라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직접 만나서? 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아니, 난 내 방식으로 그를 시험해 볼 생각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치 완벽한 계획을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거야. 그녀는 침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난 너희 결혼을 막지 않겠어. 하지만 그 남자가 조금이라도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넌 그를 포기해야 해.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는 절대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결심한 이상 반드시 끝까지 해낼 것이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미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몰라도 돼. 결과만 기다려.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우현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녀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부산의 밤은 조용했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생동감 넘치는 그림처럼 빛나고 있었다. 언덕 위 고급 빌라의 넓고 화려한 방에서 최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단정하고 권위 있는 모습 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려고 했다. 평소 입던 화려한 옷 대신 그녀는 낡고 여기저기 기운 허름한 외투를 걸쳤다. 주름진 바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얼굴을 일부러 가리기 위해 짙은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양쪽 볼에 먼지를 살짝 묻혀 피부가 창백한 대신 거칠고 어두워 보이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써서 나이 들어 보이게 했다. 거울을 보며 미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미라는 단순한 달콤한 말에 쉽게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만 했다. 그래야만 딸 수진의 미래를 맡길 사위가 될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빌라를 나서서 한적한 거리를 따라 걸었다. 약속 장소로 가기 전 주위를 신중하게 살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야 했다. 평소 늘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리를 걷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1시간 가까이 거리를 배회한 끝에 그녀는 전구현이 일하는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불빛과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대화 소리가 어두운 밤거리에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가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현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빠르면서도 섬세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청년인가? 열정은 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저 성실한 요리사일 뿐인 남자. 미라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결심한 듯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없는데 혹시 음식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서빙하던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여긴 거지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때 주방에서 우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우현은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걸어나와 상황을 살폈다. 이분이 음식을 좀 달라고 하시네요. 직원이 불쾌한 듯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거지가 찾아올 텐데요. 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갔다. 몇 분 뒤, 그는 따뜻한 도시락과 작은 생수병을 들고 나왔다. 드시고 가세요. 그는 짧게 말했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미라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았다. 그녀는 우현의 손끝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망설이거나 불쾌한 기색이 보일까 했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다. 예상 밖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네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미라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한 끼 식사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다. 이틀 뒤, 그녀는 다시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밤 우현의 집 앞에서 일부러 쓰러졌다. 우현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갈 곳이 없어요. 비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현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녀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그는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고 옷장 속을 뒤져 헌옷 한 벌을 내놓았다. 이거라도 입고 몸을 녹이세요. 미라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청년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남을 도울까?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기색도 없이 우현은 따뜻한 차까지 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그는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가구도 거의 없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그런 그가 한 끼 식사나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일까? 아니면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 비가 그친 뒤 미라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날 우현은 카페에서 친구 이상호와 함께 있었다. 넌 여전히 착하구나. 이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우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싶을 뿐이야. 멀리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미라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돈과 양심 사이에서 우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카페를 나서며 다음 계획을 떠올렸다. 부산의 밤은 차가운 빛 속에 잠겨 있었다. 무거운 빗방울이 지붕 위로 떨어져 똑똑 소리를 내며 작은 골목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반사되며 흔들렸다. 공기는 습하고 싸늘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 길거리 가게들의 천막을 세차게 흔들었다. 최미라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일부러 몸을 떨며 전구현이 사는 하숙집으로 향했다. 이번은 그녀가 계획한 또 다른 시험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현의 인내심과 자비,
그리고 진정한 성품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순간을 선택했다. 늦은 밤, 멈추지 않는 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할 시간이었다. 만약 우연히 평범한 상황에서만 도움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도 불편한 상황에서 기꺼이 돕는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하숙집 문 앞까지 걸어가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빗물이 그녀의 낡은 옷을 적셨고 싸늘한 기운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누워 우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축축한 바닥 위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연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희미한 방 안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미라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우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고 그들의 몸은 이미 다 젖어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녀를 방 안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우현은 곧바로 마른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일단 몸부터 닦으세요. 옷을 찾아볼게요. 미라는 수건을 받으며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다. 우현은 옷장에서 두툼한 스웨터와 담요를 꺼냈다. 이걸 입으세요. 낡았지만 따뜻해요. 미라는 우현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 퍼져나갔다. 그녀가 직접 마련한 시험이었지만 오히려 그녀가 감동받고 있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우현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차와 함께 간단한 죽을 가져왔다. 추우실 테니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미라는 죽을 받았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혹시 내가 사기꾼이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우현은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의 미소에는 의심이나 비꼼이 없었다. 정말 사기꾼이라면 이런 추운 밤에 내 문 앞에서 쓰러져 있지는 않았겠죠. 그 말에 미라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다. 미라는 묵묵히 죽을 먹었다. 우현은 테이블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잠시 후 우현이 말했다. 내일은 어딘가 머물 곳을 찾아볼게요. 거리에서 지내는 건 위험해요. 미라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오늘 하루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내일은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미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우현은 단순히 순간적인 동정심에서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고, 아무런 계산 없이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미라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눈을 떴을 때 우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두었고 빵까지 사다 놓았다. 아침 드시고 같이 머물 곳을 찾아봐요.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돈과 권력이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정말로 진심을 간직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그러나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이번 시험은 전구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전히 붐비는 부산의 밤거리. 그러나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그곳은 약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곳이었고 차가운 바람 한 줄기마저도 쇠약한 몸을 위협하는 곳이었다. 최미라는 이틀 동안 노숙자처럼 살았다. 전구현의 도움으로 무료 식사를 얻었고 그의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그가 세심하게 챙겨준 덕분에 다시 거리를 떠도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하루 이틀 동안 친절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 무렵 미라는 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낡은 목도리를 꽁꽁 동여매고 허름한 차림의 노파로서 허름한 식당에 들어섰다. 이곳은 작았지만 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사들로 늘 북적였다.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라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존재감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차림새라면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대로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3명의 젊은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가죽 재킷을 입고 머리를 빨강과 금색으로 염색한 거친 인상의 청년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식당을 둘러보더니 미란을 발견하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야, 저기 좀 봐. 한 남자가 턱짓을 하며 말했다. 또 거지 같은 노파가 공짜 밥 얻어먹으러 왔나 봐. 미라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들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걸. 곧이어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앞 테이블을 발로 툭 건드렸다. 이봐, 할망구. 여기 왜 온 거야? 동냥이라도 하러 왔어?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저 잠깐 앉아 있으려고요. 다른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앉아 있으려고. 여긴 노숙자들 오는 곳이 아니야. 나가서 앉으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식사를 하며 문제에서 멀어지려 했다. 이런 곳에서는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전구현이 막 일을 마치고 저녁을 사러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3명의 남자가 미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곤 주저없이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우현은 차분하지만 냉기가 서린 목소리로 물었다. 한 남자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넌 상관할 거 없어. 그냥 이 할망구한테 예의를 가르쳐주는 중이야. 더럽게 식당을 어지럽히고 있잖아. 우현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듯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곳에서 불편을 끼쳤다면 제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현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식사값을 충분히 내려놓았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감탄했고 일부는 너무 순진하다며 혀를 찼다. 붉은 머리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짜증난 듯 그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우현은 빠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우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분을 계속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요. 누구도 평범한 요리사가 3명의 불량배와 맞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현에게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붉은 머리 남자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휘둘렀다. 우현은 피하려 했지만 어깨에 가벼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방역하며 상대를 밀쳐냈다. 남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현은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자신을 지킬 줄은 알았다. 그는 최대한 방역을 자제하며 회피에 집중했다. 하지만 3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주먹이 그의 턱을 스쳤고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미란을 감싸듯 앞에 서서 팔을 벌렸다. 그만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이분께 손대는 건 용납 못합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본 세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결국 붉은 머리 남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재수없게.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식당을 떠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식당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봐 젊은이, 너 참 무모하구나. 우현은 대답하지 않고 미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미란은 그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깊은 존경심이 들었다. 이번은 시험이 아니었다. 우현은 그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지키려 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다. 최미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청년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함은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도 증명되는 법이니까. 태양이 막 떠오르자 지난밤 비가 내린 후 젖은 거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부산의 아침은 전날 밤의 분주함과는 달리 한층 평온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차량 경적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이른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와 하나둘 문을 여는 노점상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거리를 채웠다.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전구현은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몸싸움 탓인지 온몸이 욱신거렸다. 싸움에 휘말린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피를 흘려가며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야 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보래 난 멍을 가볍게 문지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보호했던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감사의 눈빛과는 다른 깊이 있는 시선, 마치 그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울리는 종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세련된 스타일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인사했다. 그제야 우현은 그녀가 다름 아닌 최미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의 어머니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미라는 조용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다. 이전에 만났던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오늘 당당한 여성 사업가의 위엄을 내뿜고 있었다. 앉으라고 하지 않을 건가?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현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의자를 빼며 자리를 권했다. 미라는 자리에 앉아 막 나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우현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분명 당황했을 텐데도 우현은 겉으로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 그 모습에 미라는 더욱 확신했다. 이 남자는 쉽게 휘둘리거나 권력 앞에서 겁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누군지 알고 있겠지? 그녀가 물었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진 씨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나는 오늘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왔다. 우현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네, 말씀하세요. 미라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와 헤어져 줘.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 한쪽이 공허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현은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게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이유를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너와 우리 수진이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우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나? 수진이가 너를 만나면서 내가 준비한 수많은 혼담을 거절했다는 걸. 미라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미란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진은 원한다면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의 선택이었다. 혹시 내가 수진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현은 솔직한 눈빛으로 물었다. 미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난 후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렇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지? 우현은 잠시 숨을 들이마신 후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렇게 해보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돈을 줄게. 아주 넉넉한 금액을 줄 테니 수진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우현은 순간 멈칫했다. 마침내 마지막 시험이 다가왔다. 직접적인 제안. 돈으로 거래를 제시하는 마지막 관문. 그는 미란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저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야. 미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현실이지. 이 돈이면 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너만의 가게를 차리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수진이만 포기하면. 우현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손을 모아 천천히 말했다. 돈으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누구든 약점은 있기 마련이지. 네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나? 우현은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 약점은 돈이 아닙니다. 제 약점은 수진이에요. 미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우현은 담담하게 이어갔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사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미라는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조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다.
넌 참 고집이 세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연도 함께 일어서며 그녀를 마주보았다. 저는 그저 수진이를 사랑할 뿐입니다. 미라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내 시험을 통과했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고 싶다. 무엇인가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까다로운 작물을 감당할 자신은 있나? 우연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이 어머니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의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다. 우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전구현의 작은 아파트는 여느 때처럼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다. 하지만 전구현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차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 최미란과의 만남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언젠가 수진의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거지가 된 것처럼 위장에 자신을 시험하고 결국 거액의 돈과 함께 이별을 제안한 그녀의 행동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구현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가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자신 또한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깊이 허탈함이 밀려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진을 사랑해도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이 겪은 긴장된 순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 하고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전구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말할지 고민됐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숨긴다면 그것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너희 어머니를 만났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를?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떻게? 어디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전구현은 천천히 차분한 어조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녀가 자신을 시험한 것부터 돈을 주며 떠나라고 한 것까지.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수진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너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전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 그 돈 받았어? 순간 전구현은 피식 웃을 뻔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내가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절대 너를 돈과 바꾸지 않아. 이번에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구현은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난 너를 사랑해. 수진. 하지만 나 어머니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난 정말로 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꽉 조이는 듯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엄마와 이야기할게. 싸우려는 건 아니지. 그가 걱정스레 물었다. 너랑 어머니가 다투는 건 원하지 않아. 아니,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난 엄마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시키고 싶어. 난 돈 많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진은 저택거실로 들어섰다. 최미라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조용히 술을 음미하고 있었다. 수진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엄마. 수진이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정구현을 만나셨더라. 최미라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그래. 그리고 시험해 봤지.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 왜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너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미라는 단호하게 답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수진. 책임과 안정이 필요해. 재정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없는 사람이 과연 너에게 평생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난 돈 많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원하는 건 날 진심으로 아끼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전구현이 가진 건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왜 못 보세요? 미라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수진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넌 확신하니?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네가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인생이 더 힘들어질 때도 여전히 널 사랑할 거라고 믿어. 수진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난 정구현을 믿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시간이 답을 해주겠지. 다음 날 전구현은 식당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우현 씨, 밖에서 누가 찾는데요? 그는 수건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섰다. 최미란.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당당한 기세로 서 있었다. 식당 직원들은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전구현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미라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잠시 걸을까? 둘은 나란히 걸으며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 거리를 지나갔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 그녀가 물었다. 전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말했겠죠.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군.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멈춰 서서 말했다. 아직 널 완전히 믿진 않아. 하지만 널 막지는 않겠어.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덧붙였다.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넌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더군, 전구현.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싫지 않아. 그날 밤 수진과 어머니 사이에 팽팽한 대화 이후 며칠이 조용히 흘러갔다.
최미라는 더 이상 딸의 연애를 직접 반대하지 않았지만 우현은 그녀의 진정한 승인을 얻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과 우현은 그가 일하는 식당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정말 오빠를 인정해 주실까? 우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앞에 놓인 커피를 저었다. 포기하신 건 맞지만 완전히 믿으시는 건 아닐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엄마는 한번 의심을 품으면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으셔. 우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장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 단지 기회만 주시면 돼. 수진은 그의 말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워, 오빠.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저녁 최미라는 사무실에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딸이 평범한 청년 전구현과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를 지켜보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오늘 밤 로얄 호텔에서 파트너 미팅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갈 거야. 그녀는 오늘 밤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밤이 될 줄은 몰랐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란을 놀라게 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전구현. 그는 평소 입던 주방장 유니폼이 아닌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님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미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유명한 셰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태도에서 진지한 열정이 느껴졌다. 잠시 후 연 회장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한 직원이 급히 달려왔다. 셰프 김이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더 이상 지휘할 수 없습니다. 주방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그때 우현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넌 부셰프잖아. 할 수 있겠어? 우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미라는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우현은 완벽하게 주방을 지휘하며 모든 요리사가 그의 명령을 따랐다. 요리 재료를 점검하고 각 음식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되도록 조율하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부셰프가 아니었다. 잠시 후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고 손님들은 전혀 변화가 있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식사를 시작했다. 미란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오늘 김 셰프의 요리는 정말 훌륭하군요. 미란은 조용히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썰어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완벽한 맛이었다. 세련된 요리 기법뿐만 아니라 요리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우현이 서 있었다. 땀을 흘리면서도 자부심이 서린 눈빛을 한 채. 미라는 천천히 식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무렵 미라는 우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최 대표님. 미라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주 잘했어. 우현은 뜻밖의 칭찬에 놀랐다. 그녀는 덧붙였다. 넌 정말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가장 큰 꿈입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많이 의심해왔지만 어쩌면 내가 틀린 부분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우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증명해 줘. 무엇을요? 미라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수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우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녀는 이 젊은 남자에게 조금씩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동안 우현은 주먹을 살짝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로열 호텔에서 열린 파티 이후의 날들은 묘하게 흘러갔다. 수지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미란이 직접 우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 변화는 그녀를 기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게도 만들었다. 어머니는 쉽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어머니가 우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우현을 만나러 나가려던 순간 최미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란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어딘가에서 수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듯했다. 오늘 저녁 우현을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식사하자. 수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먼저 우현을 집에 초대하다니.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늘 그를 만나는 걸 피하거나 거절하기만 했었다. 정말이에요? 수진은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찻잔을 살며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변함없는 시선으로 답했다. 엄마가 중요한 일에 농담하는 걸 본 적이 있니?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미란에게 달려가 안겼다. 드디어 우현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미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최소한 그 애가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구나. 그날 저녁 우현은 초조한 마음으로 최가의 저택에 들어섰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이 처음으로 미란과 마주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만남은 전부 시험이나 대립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건 공식적인 자리였고 그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우현은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수진이 신중하게 골라준 옷이었다. 그가 저택 안으로 발을 들이자 넓고도 웅장한 공간이 차분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미라는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전처럼 냉정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왔군. 우현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식탁에는 이미 정갈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차려진 음식들. 우현은 식탁 앞에 앉았지만 여전히 공기가 무거웠다. 그때 미란이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긴장되지는 않니? 우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조금은 긴장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머니와 저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 신뢰받고 싶을 뿐입니다. 미라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서
당장 저를 믿어주시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수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좋구나. 하지만 사랑은 말뿐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책임이기도 하지. 우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다. 미라는 직접 차를 따라 우현 앞에 내려놓았다.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직접 차를 따라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우현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그 안에 깃든 의미를 알고 미소 지었다. 미라는 차를 홀짝이며 다시 한번 시선을 맞췄다. 아직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봤다. 우현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녀가 덧붙였다. 네가 진정 우리 가족이 되려 한다면 단순히 수진의 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거라. 우현은 그녀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 기대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미라는 그를 지켜보며 이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지켜보마. 그날 밤 저택을 나선 후 수진은 우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우현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얻은 것 같지는 않아. 그건 당연하지.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당신을 믿기 시작했어. 우현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바다 위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미래에 다가갈 수 있는 진짜 기회일지도 몰랐다. 최가 추위자 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의 날들은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다. 최미란 여사는 여전히 우현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막진 않았다. 수진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승리였다. 우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 로열 호텔에서의 사건 이후 그는 유명한 레스토랑들로부터 셰프 자리 제안을 받았지만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다.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우현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실이야. 작은 레스토랑인데 주인이 넘길 사람을 찾고 있대. 한번 봐봐. 우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읽었다. 이 레스토랑은 크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위치는 도심에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님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고민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이걸 내가 인수하라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라 오빠가 원했던 일이잖아. 오빠는 항상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갖고 싶다고 했었어. 우현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수진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다.
대출을 받을 생각은 안 해봤어? 우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대출을 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돈을 모아서 하려고 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더 기다릴 거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투자할게. 우현은 순간 얼어붙었고 망설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난 내 돈을 받을 수 없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받는 게 아니야. 투자야. 레스토랑이 성공하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돌려주면 돼.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넌 정말 나를 그렇게 믿어.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빠 생각은 어때? 우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함께 해보자. 레스토랑 인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고 레스토랑은 정식으로 우현의 것이 되었다. 그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하늘하늘, 하늘이라고 지었다. 희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오픈 이후 레스토랑은 점점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진의 가족이나 인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현이 만들어내는 요리 때문이었다. 손님들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맛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냈다. 어느 늦은 밤 레스토랑 문을 닫으려던 순간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더니 최미란 여사가 내렸다. 우현은 순간 몸을 바로 쓰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라는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 우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내 요리를 한번 맛보고 싶구나. 그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15분도 지나지 않아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그녀 앞에 놓았다. 미라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고 한 입을 맛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쁘지 않군. 우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해준 가장 큰 칭찬이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평생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것은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전진이었다. 일주일 후 우현은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오빠를 만나고 싶대. 하지만 이번엔 결혼 이야기 때문이야. 그는 순간 멈칫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때 그를 가장 반대했던 최미란 여사가 결국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해변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수진은 과시적인 결혼식 대신 가족과 친구들이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원했다. 미라는 맨 앞줄에 앉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때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확신했던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우연히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미라는 확신했다.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 속에서 진행되었고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미라는 우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게 증명해야 할 것을 증명했구나.
우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난 아직 완전히 만족한 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야. 우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새로운 시작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결혼 후 정구현과 한수진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반대도 장모님의 혹독한 시험도 없었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결혼 생활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시험이었다. 하늘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우연의 명성은 점점 더 요식업계에서 확고해졌지만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경영에 대한 압박, 새로운 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유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 가끔은 그가 너무 벅차다고 느낄 정도였다. 수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엄마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부잣집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남편을 돕기 위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의 어머니, 최미란 여사는 적잖이 놀랐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잠깐 회사로 올 수 있니? 전화를 끊고 수진은 우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날 부르셨어. 우현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무슨 일이야? 수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 같아. 1시간 후 수진은 어머니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여전히 웅장한 공간. 벽에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경제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최미라는 의자에 앉아 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회사 그만뒀다고 들었다. 수진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네. 우현을 도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려고 해요. 미라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너는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철저히 교육받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고. 수진은 주먹을 살짝 쥐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저는 제 능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요.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 네가 남편을 돕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 너는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만 따라가서는 안 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미라는 한동안 가만히 딸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좋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비록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어머니가 점차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부산의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은 확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손님이 점점 많아졌지만 그만큼 우현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커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홀로 아파트에서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우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피곤한 얼굴로 우현이 들어왔다. 그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았어. 수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씁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해해. 하지만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우리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어. 우현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알아. 나도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남편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레스토랑에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우현 오빠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그날 밤 그녀는 우현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새로운 수석 셰프를 고용하는 게 어때? 우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오빠가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 지칠 거야. 우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셰프를 구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마침내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젊은 셰프를 영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우현은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졌고 휴일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단순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여유도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말했잖아. 행복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도 중요하다고.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돼. 우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 부산의 밤거리는 여전히 찬란한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 한 커플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것은 끈기, 진정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사랑이란 단지 아름다운 순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갈등, 그리고 어려운 선택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행복은 부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희생,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전구현과 한수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선함은 돈이나 출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념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또한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때때로 과한 보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최미란 역시 결코 악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었고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딸을 지키고 싶어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시험들을 통해 그녀 또한 깨닫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될 수 없으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사랑 속에서의 성장이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두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 따르는 사랑이며 시간과 인생의 도전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사랑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